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주가 아직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CAT 2급 10월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요번 달에는 3교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3교시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저는 3교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뭐 1, 2교시는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3교시 문제를 풀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사설 떨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좀 들은 게 좀 많아가지고, 여전히 불만인 게 많은데, 물론 이제 예전 얘기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요 근래에 이제 CAT2급 시험의 합격률이 합격 결과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강사분들의 학생분들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결과를 많이 받고 예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좋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하니까 뭐 좋은 거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좀 이상하게 이용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거 봐라, 나한테 배워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 있죠.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잘 따라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을 만약에 학생이 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요. 뭐 그 강사분의 콘텐츠가 유독 뛰어나서 합격을 했다. 뭐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해주는 역할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 뿐이고요. 아무리 강사가 좋은 스킬을 가지고 그걸 나눠준다고 해도 학생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사 때문은 아니고 학생이 열심히 해서인데 조금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합격률이 높은 거는 학생 지금 응시하는 응시생분들의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합격률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합격률이 올라간 원인은 다른 거예요. 일단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예전 문제, 예전에 이제 난이도 올라가고 그 난이도가 정점을 치렀을 때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지금 문제 많이 쉽습니다. 너무 많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이 올라간 이유는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거지. 절대 응시생 분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림모솔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작년까지 안 나오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쪽에 이제 적응은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성과는 있는데, 그래도 투상하는 능력 자체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요. 문제가 더 그때 한참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고 다시 문제 난이도가 하락을 했다. 지금 이제 문제 보시면은 그 잘림모서리 빼고는 거의 이제 예전에 난이도 올라가기 전하고 문제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준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합격하신 학생분들한테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빌미로 나 수강생 많이 합격시켰어 라고 하는 강사분들,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양아치 강사분들의 말은 듣지 마라. 절대 그 강사가 엄청나게 우수한 콘텐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다. 저도 좋은 콘텐츠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풀어드릴 뿐이고요. 자,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이거 더 길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콘텐츠를 하나 따로 찍을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제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냥 제끼고요.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이 하나입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가장 메인이 되는 거 정면도에서 딱 보이는 형상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형상 자체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요 형상이 조합돼서 이제 평면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메인 형상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부분을 잘라냈다라는 건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음, 어느 부분이냐, 이제 우측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그 내부를 이제 이렇게 팠다. 팠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파 들어간 거죠. 이렇게 파 들어간 거죠. 파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이제 경사로 팠다. 경사로 파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하다 보니까 여기 위가 오픈이 돼 버리죠. 예, 오픈이 됐다. 거기가 파지면서 이쪽 부분은 오픈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부니까 경사부는 완전히 오픈이 되지 않고 상부에 가리고 있는 형상이 있다 보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보면 이제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파졌다. 이게 어디냐, 이제 요거죠. 요만큼이 파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외형선으로 보이고, 이제 1교시, 2교시 같은 경우는 이게 수문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같은 방향이 반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파져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여기 모서리를 잘랐다. 그렇죠?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형상을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T 2급 시험을 볼 때는 항상 그 도면을 딱 보면, 이게 머릿속에 3D로 어떤 형태가 그려진다. 그런 형태가 그려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실, 그거 안 돼도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양아치 강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 공식 있죠. 그 공식만 써서 형상이 이해가 안 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시험에 붙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붙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회사 가서 잘릴 거. 그렇죠? 그런 실력으로는 회사 가서 일 안 시켜줍니다. 형상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실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상이 이해 안 되면은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예 시작을 못 해요. 형상이 이해가 안 가면. 그렇다 보니까 형상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셔라.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타이틀은, 이렇게 지워주죠.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얻은 이제 그 로고를, 그냥 원래 정식 로고를 쓰고 있었는데, 그건 계속 쓰는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로고로 바꿔놨습니다. 원래 이제 KPC의 로고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제 얘를 델리트 지워주는 걸로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깔끔하게 지워주고, 저거 지워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이제 레이어 세팅 해야겠죠. 그래서 LA 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만들어줘야겠죠. 레이어는, 저는 항상 레이어가 버벅거리니까 외형선하고, 많이 버벅거리네요. 수문선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자, 이번 문제 가상선 쓰이는 거 없으니까 가상선 요번에 한번 안 만들어 볼게요. 가상선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서는 가상선 도면층을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안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수. 그 다음에는 문자. 마지막으로 리포트입니다.
자, 레이어 다 만들었으면 이제 레이어 색상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외형선부터. 외형선은, 자, 3번.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죠. 그 다음에 치수. 자, 1번. 빨간색이고. 문자도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뷰포트 4번. 하늘색.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세팅해야겠죠. 선 종류는 수문선부터 할게요. 수문선, 자, 컨티뉴어스 클릭을 해서 들어오고, 자, 로드. 처음에 불러올 때 저는 동시에 세 개를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센터. 자, 선택됐고, 그 다음에는, 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히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쪽이죠.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그래서 세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세 개가 이렇게 다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은 수문선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중심선 컨티뉴어스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센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선은 필요가 없네요. 요럴 때는 팬텀도 안 불러봐도 되죠. 팬텀도 안 불러봐도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불러와 버렸네요. 어쨌든 세 개를 동시에 불러오니까 팬텀은 쓸 일이 없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주로 쓰는 거는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 커렌트 레이어를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고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상을 그려주는데, 일단은 정면도 형태부터 가볼까요? X라인. 자, X라인 해가지고 이제 한 점 잡고, 자,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직격 키시고 하셔야겠죠. 직격 키시고, 자, 클릭해서 이제 십자 상태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가 77에 62네요. 옵셋 77. 여기서 이제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셋해서 자 62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정면도의 좌우 폭이 결정이 됐잖아요. 좌우 폭.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빈 공간 여백이 필요하죠. 정면도 하나 정도 들어갈 건가? 하나 좀 못되게 들어가 상관없는데 X라인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지점에서 하나 수직선 그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측면도의 이제 왼쪽 끝이라고 보고 좌측 끝이다 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좌우 폭이 102mm네요. 그래서 옵셋 102mm 잡아줬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나와 있네요. 높이는 109mm네요. 그래서 이제 옵셋 109 이렇게 올려줬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리도 이제 요 높이 하나 정도? 하나 좀 안 되게 돼도 되고, 하나 정도 대략적으로 띄워주시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측면도의 좌측선과 평면도의 제일 바닥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나오죠. 여기다가 RAY. 자, 클릭하고, 각도 기호 45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제대로 입력이 안 됐네요. 각도 45도 입력하고 움직이면 45도로 고정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그리는 45도 선과 우측면도의 우측선이 크로스되는 지점 XL 두기를 갖고 오면 이게 평면도의 제일 높은 상부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영역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하시죠.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아니까 렉탱, REC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건 아닌데, 습관 자체가 X라인을 쓰는 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를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그릴 때 처음에 그 전체 외곽을 렉탱, 전체 외곽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렉탱으로 그리잖아요. REC로 그려주는데, 실무에서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물체를 그린 거잖아요. 보고 옆에 있는 걸 보고.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땐 사이즈가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렉탱으로 전체 그 사이즈를 잡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무조건 서로 얼마만큼 쓸지 모르기 때문에 X라인이나 레이 같은 걸로 이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도면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 내가 치수 얼마로 해야지 그러면서 옵셋으로 간격 띄우고 선 끊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X라인 그리고 레이랑 친해지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레이는 잘 안 쓸 거예요. 레이는 잘 안 쓰시는데
레이까지 친해지면 좋지만 레이는 굳이 이제 안 친해져도 상관없는데 X라인에는 상당히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실제 내가 설계 자체를 한다. 그런 이제 스킬까지 키운다라고 한다면 렉탱으로 어떤 형태를 그려주는 거 그런 것들은 진짜 치수가 머릿속에서 한 방에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도면을 그리는 일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림으로 트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선 하나 쭉 선택을 하고 엔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자르고 여기서는 요걸 안 잘라요 제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다음에 자 ESC. 자 그다음에 다시 트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여기 다 자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여기 보면 엣지 즉 이제 한글 버전으로 모서리라는 옵션이 연장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익스텐드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게 노 익스텐드 연장하지 않음으로 놓여 있으면은 요 위에 건 안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 2를 치고 들어가 보면 지금 저 노 익스텐드로 돼 있죠. 이거를 익스텐드 2로 변경을 해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안 되니까 어떤 강사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컨트롤 Z로 잠깐 돌릴게요. 이거 이제 트림하고 이제 선택하고 이제 모서리 2를 노이즈 스탠드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노이즈 스탠드. 노이즈 스탠드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트림하고 이제 이거 선택하고 이거 안 잘립니다. 막 이러더니 그러면은 ESC 해가지고 EX에서 엔터 2번 쳐가지고 EX 익스텐드 해가지고 엔터 2번 쳐서 뭐 이렇게 되죠. EX 자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EX하고 제가 엔터를 3번을 쳤네요. 다시 할게요. EX하고 엔터를 쳐서 전체를 다 이제 경계로 잡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트림 해가지고 여기를 자르고 그렇죠? 여기 또 안 잘리죠. 여기 자르려면 또 한 번 늘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준다. 이거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강사님들이 되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를 더 익혀야 되는데 더 익히려면 학생분들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들이키게 하는 거예요. 덜 익히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좀 번잡스러운 방법으로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제 더 어떤 작업을 이뤄나가는 건데 가르치는 강사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를 더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많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니까 강사분들이 야 그러면 너 이것만 알고 이거 가지고 그냥 노가다 뛰어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왜? 자기가 익혀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림과 익스텐드에는 옵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TR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선택하고 모서리 2를 익스텐드 연장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익스텐드 연장으로 놓게 되면 엔터 2번 쳐가지고 트림 경계 잡으시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까지 방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익히게 해야지 그걸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실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대충 실력 갖춰놓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꾸며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학생 가르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림이나 익스텐드에 있는 그 모서리라는 옵션은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를 이제 수시로 바꿔가서 쓰면은 여러분들 이제 도면 그리는 실력 자체가 확 올라요. 저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 깨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틀들이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이제 정면도에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 줄 거니까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게 어느 포인트냐? 우리가 처음에 77mm를 떼준 이제 이 선을 기점으로, 이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 요 위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면 요 점인데, 요 점인데 이게 당연히 어떻게 평면도에 뭘로 보여? 바닥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얘는 숨은 선으로. 근데 저는 지금 숨은 선으로 안 바꾸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정답 도면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가서 뭐야 똑같이 수평하게 와가지고 여기서 꺾이는 지점이 있죠. 꺾이는 점에 있는 저 선이 이거잖아요. 저 결국은 이제 이 포인트가 이 선이라는 건데 위에가 외형선이야. 그러면 뭐예요? 숨은 선이 가 있는데 그 위에 외형선이 겹쳐 있어. 두 개 같은 라인을 타고 있다는 얘기죠. 즉 그럼 뭔 얘기야? 이 선 상부에 있는 포인트에서도 뭐가 있다? 꺾이는 지점이 있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포인트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치수도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면에 있는 그 선들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하고 도면을 볼 때 이 정면의 형상을 볼 때 정면도만 보는 게 아니라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동시에 본다. 원래 도면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면서 정보를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작하자마자 이 포인트 이거지 그럼 외형선 이게 이 포인트 같은 위치네 라는 걸 시작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면 해독 자체가 그냥 어떻게 여기 있는 걸 베껴 그리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되게 베껴 그릴 때는 여기 있는 형상만 집중을 하거든요. 다른 걸 같이 안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형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여기 표현된 게 여기 있는 점선은 요 바닥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외형선은 요 위에 있는 부분 모서리를 표현해 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외형선하고 수분선하고 나눠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경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9mm다 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9mm 요 라인에서 이제 얘가 나눠진다. 지금 미리 나눌 거면 여기서 이제 옵셋 9mm 요걸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죠. 9mm 미리 어차피 이 선 그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렇게 해놓고 모디파이 가서 브레이크 앳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 자 이 선 선택하고 여기 교차점을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 선이 두 개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선택해서 자,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된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 선 가지고 이제 굳이 우리가 트림을 한다면 요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쪽은 이쪽이 남고 이쪽은 이쪽이 남는다. 근데 지금 트림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트림 하지 않냐? 여기서 이제 35도를 각도를 돌려줘야겠죠. 각도를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점을 축으로 35도를 근데 방향이 뭐예요? 지금 수평선에서 어느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 각도 값상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아로 로테이트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찍고요. 그렇죠? 이게 중심이니까. 그다음에 복사 C를 해줘야겠죠. 바닥선이 남아야 되니까 C. 그다음에 마이너스 35.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여기 있는 각도선이 그려졌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림해서 이제 이걸로 여기를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죠. 지워주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 여기 되죠. 13mm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끝 포인트가 13mm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옵셋하고 13.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요렇게도 안 하지. 요새 가르치는 강사는 이렇게 왜 트림으로 얘 못 잘라요. 모서리 2를 선택하고 아이고 자꾸 제가 오타가 나네요. 트림.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2를 연장 안 함. 노이즈 스탠드로 놓고 있다 보니까 못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EX 연장을 하고 다시 이제 트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걸 지우는데 이럴 필요가 없죠.
이걸 굳이 트림으로 자를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요 끝에 있는 선의 길이가 13mm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바닥까지 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LEN. 대개 이제 강사님들이 저 랭슨이라는 명령을 쓸 때 그 중심선 정리할 때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D2를 하시고 엔터 마이너스 13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톡 찍으면 13mm가 짧아지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만 하실까? 왜 모든 게 만사시 옵셋, 물론 이제 옵셋이 실제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이긴 한데 랭슨도 알면 편한데, 그쵸? 랭슨의 개념 제대로 알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에서 73도, 그쵸? 73도인데 방향은 마찬가지 시계 방향, 그쵸? 이제 R로 선택하고 엔터, 여기 잘려진 끝점 잡고 그 다음에 복사 C를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73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트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형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냐? 자, 이 선이 올라갔어요. 꺾여서 여기 꺾인 점이 있죠. 꺾인 점의 선이 여기 그려졌어. 이건 문제 없겠죠. 이건 시작부터 그려진 거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로 올라왔는데 이 선하고 만나서 여기서 꺾였어. 그럼 뭐야? 여기도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꺾였으니까. 꺾였으면 뭐야? 이 꺾인 게 우측 면도에서도 보일 거고 평면도에서도 보일 거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꺾인 선, 여기도 꺾인 선을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꺾인 선이 가야지. 어떻게?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극좌표 추적 쓰죠. 요새는 F10.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닫고 그 다음에 요 끝까지 딱 닫고. 왜? 이 형상 사이에만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선은 뭐야? 내가 어디 있는 선을 따온 거야? 바닥에 있는 선을 따왔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형태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일 거네? 그럼 뭘 알아요? 얘가 이렇게 수분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기 전에 이걸 올려준 순간, 어디서 따왔냐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MA. 얘는 수분선이에요. 왜? 얘를 보나마나 수분선이야. 바닥에서 올라왔고 위에 형상이 가리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우측면도에도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쵸?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앞에 형상이 있을 텐데. 그쵸? 여기 앞에 형상이 있잖아요? 가리고 있네? 그럼 쟤도 뭐야? 그냥 수문선인 거지. 이게 너무나 이게 도면에 있는 정보를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꺾인 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선하고 일치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도에는 이미 그 부분이 그려져 있지. 평면도에는 저게 필요 없어. 대신에 우측문도 상에서는 바닥 높이가 여기고 바닥 높이가 여기인데 그거보다 좀 올라왔어. 얼마만큼? 13mm.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강사분들 이렇게 해요. 거리값 아니까 옵셋 13.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뭐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13이라는 걸 알고 그걸 내 머릿속에 담았다가 빼내는 건데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저러다 보면 이제 그 실수할 때가 있어요. 13 치다가 오타 나가지고 23 칠 수도 있고요. 13 치다가 옆에 키가 들려고 14를 칠 수도 있고요. 13마다 14를 치기는 좀 어렵겠다. 16을 칠 수도 있고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실수가 적은 방법은 뭐냐? 이미 그려놓은 형상에서 따오는 거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이거를 값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옵셋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형상에서 따오는 걸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정확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좌측 끝에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형상이 가려서 안 보일 거죠. 우측면도 보나 마나 그냥 얘는 다이렉트로 수문선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다 그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근데 이건 쉽죠. 70도가 이제 꺾여 있는데, 70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 기준으로니까, 이 선은 이제 필요 없겠다. 안 써먹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로, 로테이트.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이 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복사 C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도죠. 마이너스 70. 왜? 시계 방향이니까.
입력이 잘못됐나 보네요. 그쵸? 사람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오타난데? 마이너스 17 들어갔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실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확 티가 나죠. 오타난 거 바로 알았죠. 바로.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찍고, 국사 C. 70. 마이너스 70.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으로 수치를 안다고 치는데 사람이라는 건 실수의 동물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은 실수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39도. 그쵸? 139도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R로.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기준? 요 점이 기준. 그 다음에 당연히 복사 C를 하고, 139도는 저거는 반시계 방향. 그쵸? 139. 이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거 잘라주고. 어차피 이건 늘려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안 늘리고도 자를 수 있잖아. 얘는 안 늘리고 자를 수 있는데 어차피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어차피 익스텐드 하고, 그 다음에 트림 실행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F, 필렛을 하고, 자, 얘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얘 선택하고. 하면 필렛으로 뾰족한 모서리를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뭐야? 꺾인 지점 나오죠. 근데 여기 꺾인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려져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 꺾인 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아냈고, 그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 쪽에 당연히 여기 바닥이고, 여기 끝이고, 그쵸? 그럼 얘 하나 남았네? 그럼 얘도 이제 모서리가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요 내부에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위에서 보이는 형상이죠? 그냥 보면 바로 보이는 모서리야. 그러니까 외형선으로 그려져야지. 선 종류 안 바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 우측면도로도 보내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측면도. 여기 딱 와서, 이제 여기서 딱 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여기도 우측에서 봤을 때, 먼저 보여. 바로 보이는 애야. 그럼 외형선으로 이렇게 냅두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기 정면도에 만들어진 형상으로 모서리들을 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칠 수 없는 그 선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에러가 떴네요. 예. 여기서 이제 칠 수가 없는 선들을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을 알려주잖아요. 그거 얘기 들으면서 참 웃겼는데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 만드는 거죠. 여기 45도 선 이용해가지고. 연결해서 뭐 어딘지 모르겠으면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 가서 닿는 데가 어딘지 봐가지고 거기서 꺾어가지고 와서 다시 꺾어가지고 와서 다시 꺾어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나오면 이제 그 포인트가 그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건 검산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면 내가 다 그려놓고 내가 어디 틀린 데 없나 확인할 때 쓰는 검산의 공식이에요. 그게 내가 도면을 작도할 때 작도 공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물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원래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강사님들에게 그 공식을 쓰면은 내가 형상을 하나도 이해 못해도 정확한 포인트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왜? 절대적으로 맞는 공식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맞는 공식인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지금 남의 도면 보고 베껴 그리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 자격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가서 도면 다 그려져 있는데 도면 다 그려져 있는 거 주고 직장 상사가 여기 도면 다 그려져 있는데 베껴 그려라? 왜? 그럴 거면 당신을 뽑질 않지. 왜 뽑아? 아니 도면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거 베껴 그리게 왜 시켜? 안 시켜. 아까 캐드 파일 다 갖고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도면 베껴 그리는 일 자체가 설계에 아예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구한 도면들 이제 캐드 파일로 못 가고 종이로 구했다. 치스 기입돼 있는 종이 도면으로 구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안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알바 줘요. 알바. 캐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알바로 줘요. 장당 얼마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바할 거야? 평생? 평생 알바할 거면 그 기술 익혀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잖아.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직장 가겠다며. 누가 비싼 월급 주는 직원한테 쓰잘데기 없이 그런 일 시키고 있어요. 그럴 거면 안 뽑지. 그냥 알바 주지. 왜? 알바가 더 싼데.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학생들을 알바를 만들 거야?
직장인이 아니라? 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야? 제가 그분들을 양아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양아치 짓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 편하자고. 쉽게 지 명성만 올리자고. 학생을 위한 강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아니 뭐 자기 이제 원래 강사라는 게 월급을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건 좋아요. 이득을 취하는 건 좋은데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학생한테 돈을 받았으면 그 돈값은 해야지.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그러고도 니들이 강사니? 아니 갑자기 또 울분이 토해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설을 떨다 보니까 30분이 넘어버렸네. 얼마 못 그랬는데.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직사각 공식이 맞기는 하지만 연습할 때 쓰지 마세요. 연습할 때 쓰지 마시고 다 그리고 내가 틀린 데가 어디 있나 검사를 할 때 쓰세요. 검토할 때 도면 다 그리고 아 내가 여기 틀렸구나.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땐 반드시 형상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 각이 졌으면 모서리가 있구나. 모서리가 있으면 여기 모서리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선 어디서 따와서 그려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오기 전에 먼저 와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 정면도를 그리는 순간 이미 와서 나 여기 있어요. 정리만 해주세요. 라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도면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전혀 찾을 일이 없고요.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면 예전에 난이도 겁나 높았던 물론 겁나 높은 것도 아니지만 난이도 상향해가지고 좀 한참 어렵게 나왔을 때 합격률 겁나게 안 나왔을 때의 문제들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얼마 못 그렸긴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